안녕하세요. 3D 애니메이터 곰나예요. 혹시 스푸키즈라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국내 키링 스튜디오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귀여운 다섯 몬스터와 어른 선생님의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유튜브에서 전 에피소드를 무료로 공개 중이니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푸키즈 더 무비란 이름의 1시간짜리 극장판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하였는데 조회수가 무려 1900만 회를 돌파하였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키링 스튜디오에서 스푸키즈 작업을 했었고 스푸키즈 더 무비에도 운이 좋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애니메이터의 스푸키즈 작업 과정 설명과 지인들께서 주신 몇몇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애니메이터의 작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보통 한국 회사에서 TV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경우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은 레이아웃, 블락킹, 스플라인 단계인데요. 레이아웃은 스토리보더가 연출해 놓은 의도에 맞게 3D에서 카메라와 캐릭터를 세팅하는 작업이고요. 블락킹은 샷에서 캐릭터의 연기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키포즈를 잡고 캐릭터의 이동 동선 등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스플라인 혹은 애님 단계에서는 앞에서 잡은 블락킹에서 감독이 좋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한 연기를 보태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제가 겪은 정석적인 TV판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터 작업 과정인데요. 스푸키즈 더 무비는 극장판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 방식이 추가되었어요. 그건 바로 프리비즈 단계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프리비즈는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러프하게 캐릭터와 카메라의 동선을 테스트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배경 세트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스토리보드 연출에서는 가능했지만 3D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장면을 찾아내어서 보완하는 등 사전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스키머 웨스트님께서 제작하신 이 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큰 규모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레이아웃과 프리비즈 부서가 따로 있고 픽사에서는 레이아웃 부서에서 프리비즈랑 레이아웃을 둘 다 작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리비즈, 레이아웃, 블락킹, 스플라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QC 과정으로 샷을 마무리했는데요. QC 혹은 폴리시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키링에서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작업 과정이었어요. 이전 스플라인 단계에서 놓칠 수 있었던 디테일, 예를 들어서 손과 몸이 서로 파먹는 경우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표현들을 좀 더 매력적이게 다듬는 등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며 애니메이터가 하는 최종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푸키즈 더 무비에서 애니메이터가 했던 일은 프리비주얼리제이션, 레이아웃, 블락킹, 스플라인, 폴리시 이 단계였습니다. 스푸키즈에서 한 프레임에서 캐릭터의 팔다리가 여러 개 나온다던가 몸이 서로 분리가 된다던가 캐릭터의 모양이 변형된다던가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캐릭터 리깅이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리깅은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캐릭터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샷의 경우에 프랑키를 여러 마리 불러놓고 일일이 팔 GO만을 남기고 다른 GO는 숨겨서 잡았고요. 다만 캐비의 경우 캐릭터 설정 자체가 뛸 때 발이 여러 개 보이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캐비 다리만 리깅으로 온앤오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지는 좀비 캐릭터여서 몸이 쉽게 분리되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굴러다니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지는 목이 없기 때문에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디자인이었어요. 머리 기본 컨트롤에서 몸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깅상으로 온오프 하면 새로운 두상이 생기고 기존 두상이 없어지는 설정은 아니었고요. 그냥 캐릭터의 기본 머리에 있는 IK로 키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년 전의 일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샷처럼 지지의 배가 변형되는 샷에서는 디포머 기능을 써서 표현을 했고요. 이 샷에서 큐라 몸이 감전되는 표현은 큐라 바디에 레티스라는 기능을 써서 클러스트를 박아서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간혹 원하는 표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블렌드 쉐입도 썼었어요.
이처럼 리깅이 특별했다기보다는 레티스, 블렌드 쉐이프, 디포머 등 다른 기능을 써서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스푸키즈의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투스 작업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장면을 2프레임씩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1초에 24프레임, 즉 24장의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작업하는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TV판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장판에 비해서 시간도 촉박하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24장의 이미지를 넣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2프레임 혹은 3프레임씩 쓰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큰 특징으로는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은 24장의 다른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부드러운 반면 더 큰 노동과 시간,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에 비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풀에 비해서 들어가는 이미지가 적기 때문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덜 부드럽지만 필요한 자본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스푸키즈가 투스를 하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투스만의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었고 또 그만큼 풀프레임에 비해서 작업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할 때는 진짜 이게 손이 덜 가는 게 맞나 의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24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해보니 확실히 노동시간이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항상 투스를 썼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한다던가 움직임을 빠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매 프레임에 키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프레임씩 키를 줬다기보다는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키링에서 일할 때 애니메이터로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징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징크님은 현재 블루스카이에 계신 3D 애니메이터이신데 3D뿐만 아니라 2D 드로잉도 기가 막히게 잘 그리시거든요. 이분의 홈페이지가 있으니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래요. 먼저 징크님께서는 애니메틱이 완성되면 각 샷마다 캐릭터의 연기나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레퍼런스 영상을 꼭 첨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샷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붙여서 친절하게 샷을 설명해주는 회사는 캐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뷰 노트를 드로우버로 주시기 때문에 노트가 명확하여서 디렉터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징크님의 드로우버로 샷의 퀄리티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고 또 각 개인마다 큰 차이가 없이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네 사이트에서도 드로우버를 해주지만 아주 러프한 선 정도지 징크님처럼 디테일한 드로우버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리뷰 노트를 줄 때에도 작업자를 리스펙해줘서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짜증내거나 화내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징크님이 외국 회사에 다니셔서 외국 회사의 디렉터나 직원들은 다 친절하고 어른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스푸키즈 더 무비 영상에서 캐릭터의 입모양과 대사가 안 맞는 이유는 원래 한국어로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빠이.